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착각하고 있는 아동폭력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부분 부모는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이를 혹여라도 잘 키우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도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이의 행동은 이런 폭언, 폭행,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훈육으로는 행동 수정을 해줄 수 없으며 아이 마음에 오히려 큰 상처만 남기게 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혹은 양육자가 아이에 대해서 건강한 훈육을 원한다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현재 아빠의 일상, 엄마의 일상, 아이의 일상이 어떤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친밀한 유대감, 그리고 아이가 이런 건강한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대되고 바램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 그리고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여도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아이와의 대화는 먼저 아이와의 함께 즐거운 활동과 놀이,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아이의 엄마 아빠가 고쳐주고 싶은 행동,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먼저 보여주시고, 훈육을 할 때 건강하지 못하게 체벌, 강한 폭언, 폭력 등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트라우마가 돼서 일시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이 무서워서 행동 수정이 될 수는 있으나, 그 행동 수정 이면에는 아이의 이런 상처, 고통, 무력감, 무능감, 어떤 권위로부터 내가 억압받는다는 두려움들이 커가면서 건강한 심리를 경험하는 아이들보다 훨씬 우울, 불안, 이런 강박, 이런 자해, 자살시도 등 매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거나 자기의 행동과 마음 상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건강한 또 부모의 이런 강압적인 훈육 태도나 폭언 폭행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상당히 높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제대로 건강한 행동으로 건강하게 훈육을 하고 싶다면 이런 강한 체벌, 강압적인 폭언과 폭행으로는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어렵다라는 것. 일시적인 수정은 그 이면에 아이가 받은 상처, 이런 트라우마, 그리고 고통은 부모가 생각지 못할 정도로 매우 깊으며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아이의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와 내가 낳아서 키웠지만 만날 수 있는 활동과 경험과 나눔을 부모 역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폭력이나 폭언을 아이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해서 하시는 부모들의 경우는 나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맞았거나 폭언과 폭행을 자주 들었거나, 혹은 부모님이 매우 다툼하는 과정 속에서 늘 상처가 됐거나 그 과정이 나도 늘 불안했거나, 그리고 내 부모와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나 역시 학습되고 배우고 익숙한 것들이 폭언, 폭행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책임감,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 또 바른 행동으로 이끌어주고 싶다라는 바람들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의 이런 분노, 화풀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부모님이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엄마라고 아빠라고 나만 못하게 하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엄마 아빠 기분 나쁘면 뭐라고 한다라고 오해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엄마 아빠의 관계가 단절되고 정서적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만 남고 행동 수정은 되지 않은 악순환, 인지 정서 행동의 발달에 매우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강압적인 훈육, 폭언, 폭행은 절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변명될 수 없으며, 아이를 위한 건강한 사랑과 훈육이 무엇인지 부모 역시 배우고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을 줘야죠. 장소를 달리해서 울고 떼쓰는 거 계속 옆에 있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왔던 아이도 코칭 과정 중에 울고 떼를 썼을 때 노래실로, 영재실로, 미술실로 저를 쫓아다니면서 자기 울고 있다고 시위해서 내 뜻 들어달라고 할 때 보고 있어주면 안 돼요. 다 울고 나면
지금 다 화가 진정되고 나면 그때 우리 얘기해보자.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주셔야겠죠. 그러나 그걸 부모 앞에서 울려고 하고 떼쓰려는 것들을 보거나 있어주면 안 돼요. 스스로 혼자 진정이 된 다음에 그럼 다 들어줄게가 아니라 우리 얘기해. 지금은 땡땡이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너무 울고 있어서 얘기를 하기 힘들 것 같아 해서 장소를 따로 정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울지 않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먼저 주셔야겠죠. 반드시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울고 나고 진정된 다음에 그냥 뭐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내가 왜 속상했는지, 화가 나는지, 때를 썼는지, 뭘 원했는지, 뭐가 더 하고 싶었는지, 하기 싫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걸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주되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라는 거, 도와줄 수 있거나 뭐 조금 범위를 줄여줄 수 있거나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줄 수는 있지만 아예 안 하거나 그만해도 되거나 하지 않고 때를 써서는 무조건 관철되지 않는다라는 것들, 내가 진정하고 또 제대로 말할 때까지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들, 그리고 그 옆에 있어주지 말고 혼자서 다 정리한 다음에 마음이 진정되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들, 장소를 좀 피해 주시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때를 쓰고 화를 냈기 때문에 지연된 시간들, 오늘 하기로 한 일정들은 반드시 제한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울고 떼쓰고 난리를 쳐도 내가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거 다 할 수 있어서는 뭔가 아이가 각성하고, 아, 내가 이렇게 떼쓰고 화내고, 이런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다 내 뜻이 통용될 수 없고, 내가 그만큼 속상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 그래서 내가 오늘 놀기로 한 거, 보기로 한 거, 갖기로 한 거, 먹기로 한 것들이 오늘은 좀 자숙하고 오늘은 좀 속어내, 너 못 먹어! 이런 식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그만큼 속상한 만큼의 시간을 갖고 그 마음이 추스러질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 맘대로는 다 될 수 없다라는 것들도 아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제 만약에 훈육을 해서 매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규칙이 필요하겠죠. 뭐 내가 어떤 상황일 때, 뭐 몇 대, 어느 부위를 뭐 맞는다, 아이와의 어떤 약속이 필요하나, 결국 매를 댔다라는 건 너와 나는 이제 관계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같이 활동으로 나누고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약속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정서적 관계는 끝이다. 그냥 너랑 나랑은 역할, 난 아버지 역할, 너는 아이 역할, 이 역할에 충실하자. 그래서 이런 호적상의 부모-자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는 될 수 있으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며, 만약에 매를 댔다라는 것들은 너랑 나랑은 도저히 소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포기한다.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는 정서적 관계보다는 호적상의 역할만 분담하자라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실사례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종아리를 때린 부모, 그래서 이제 울다 잠든 아이,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내 방에 들어오더라. 보니까 내가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내 종아리, 빨갛게 상처난 내 종아리에 연고를 바르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더 화가 났다. 엎드려 있으면서. 아니, 그럴 거면 때리질 말지. 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연고를 발라? 펑치 하고 더 화가 났고, 내가 잘못된 행동은 느껴지지 않았고, 그런데 연고를 한참 바르던 손 위에 뭐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뚝뚝뚝뚝. 아빠의 눈물. 그럴 때 내 마음이 움직여지더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좀 전에 연고 바를 때까지만 해도 그럴 거면 뭐하러 때리질 말지. 때리고 나서 왜 연고를 발라 하고 속상했던 마음, 내가 뭘 잘못했어, 아빠가 날 미워해서 화낸 거지 했는데, 뚝뚝뚝 떨어지는 아빠의 눈물이 내 종아리에 적셔졌을 때 내 마음이 녹아져 내렸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구나. 내가 종아리 아픈 만큼 아빠도 아프신 거구나. 라는 이런 정도로는 되어져야 매를 댈 수 있는 태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러기 쉽지 않으며 결국 상처만 남길 수 있으며, 한 번 된 매는 점점 더 강도는 높아져야 돼요. 한 대 냈던 매는 두 대,
그리고 회초리는 막대기가 돼야 될 거고 계속 더 강하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성을 잃게 되고 결국은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며 그 한계치에 도달한 다음에 우리 관계는 매로 이어졌던 우리 관계는 무엇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며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며 결국은 그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서로 소통할 줄 모르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여러 방법들이 다 통하지 않았다. 왜? 부모와 나 사이에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부모 자식이어도 반드시 진정성이 필요해요. 이 부모가 나랑 진심으로 놀아주는지 진심으로 내 행동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앞선 것인지 내 처리되지 않은 분노나 트라우마가 앞선 것인지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지 않은 훈육, 일방적인 강압적인 폭력과 폭언, 내 처리되지 못한 상처, 과도한 책임감, 과도한 부담감, 원가족에서의 이런 학습된, 내재된 폭언과 폭행은 나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상처만 남길 뿐이며 매를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